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그간 있었던 파란만장한 제 인생사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형부와의 이야기를 해보려 조심스럽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긴 글이 될 수도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저 한 여자의 속풀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겐 2살 차이 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언니는 매사 차분하고 정확했으며 성격도 참 시원시원했었어요. 똑부러지는 성격에 공부도 상당히 잘했고 얼굴도 또래에서는 알아주는 외모라 인기도 상당히 많았었네요. 더군다나 저를 살뜰히 챙겨줘 어릴 적 저는 언니가 우상이자 꿈이었었던 것 같아요. 나이는 2살 차이밖에 안 되지만 어릴 적 언니는 저에게는 상당히 커다란 존재였던 것 같아 많이 따랐습니다. 공부를 상당히 잘하던 언니는 서울의 한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입학하였고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나가서 자취하며 사는 언니가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 곳에 가는 언니를 동경하며 저도 언니 따라 이 악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곧잘 성적도 잘 나왔고 덕분에 언니와는 다르지만 나름 서울에 있는 4년제에 합격했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이제 꿈에 그리던 언니와의 자취와 대학생활이 너무 기대됐거든요. 부모님은 철없는 딸년이라고 핀잔 주셨지만 내심 서울 4년제 대학에 입학한 딸들을 보며 흐뭇해 하셨던 것 같아요. 학기가 시작되었고 언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 시작하니 이래저래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친구들도 사귀고 술집도 처음 가보고 미팅도 하고 너무 즐겁게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다 언니는 졸업을 하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업계에서 알아준다는 좋은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지금의 형부를 만나게 되었네요. 언니보다는 2살 위였으니 저하고는 4살 차이가 나는 남자였고 언니와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들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환하게 웃으며 너가 수연이 동생이야? 라고 말하던 게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언니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형부와는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여자 둘이 사는 집에 자꾸 찾아오는 게 불편했지만 너무나 좋은 성격에 밝은 미소의 형부, 그리고 언니와 같이 어울리며 놀다 보니 언젠가부터 편해지더라고요. 2사람은 항상 저를 같이 챙겨주었고 식사 자리나 영화 데이트, 그리고 술 먹을 때도 함께 했어요. 언젠가부터 그게 너무 좋고 일상같이 편해져 형부와는 오빠 동생 같은 편한 사이가 되었네요. 그러던 중 부모님의 충격적인 사고 소식을 접해야만 했습니다. 저희 자취방에 반찬이며 이것저것 가져다 주시고 시골집으로 내려가시다 차가 반파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여자들끼리 사는 집이 이게 뭐냐라며 투덜거리셨던 아빠와 애들한테 잔소리 그만하라는 엄마,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2분 다 그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희 자매는 그 슬픔을 모두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형부는 장례식장에서 언니의 남자친구라고 본인을 소개하였고 부모님의 마지막 장지까지 함께 해주었어요. 목 놓아 울다가 너무 힘들어 지치면 형부가 달래주었고 무엇이라도 먹으라며 밖에서 죽까지 사와 저를 챙겨줬었네요. 형부한테 너무 고마웠고 그때부터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나니 아버지 형제가 없어 저희는 뭐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네요. 그러던 중 저도 다니던 대학을 졸업을 했고 저에게 다가온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제 전 남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부와 언니에게 도움을 많이 받으며 살았지만 저에겐 그게 부족했나봐요. 자상하게 다가와 제 말을 잘 들어주었던 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 남자에게 많이 의지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가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어 언니와 형부에게 혼도 많이 났네요. 그러던 중 전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짓이라 생각하여 그 시간을 지우고 싶지만 당시 그 남자를 많이 사랑했던 저는 아이를 낳자고 마음먹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있는 거냐며 언니와 형부에게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잘 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줬지만 그게 말 그대로 쉽게 되나요? 상견례부터 많은 일이 있었네요. 언니와 형부가 상견례 자리에 나와주었고 어른 없냐며 대놓고 무시하던 시댁,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며 그런 경험을 처음 하면서도 괜찮은 척 시댁에 비위 맞춰주던 형부, 매사에 정확하고 똑부러지던 언니도 저를 위해 성격 죽이고 어찌어찌 무사히 상견례를 끝마쳤네요.
어린 나이에 목돈이 없었기에 시댁에서 마련해준 18평 남짓의 빌라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니 이 남편 너무 바뀌었어요. 잦은 음주와 외박, 그리고 저에게 욕설까지요. 처음엔 실수라 생각되어 넘어갔지만 그게 점점 도를 넘어 어느 순간 제게 폭력까지 휘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없어 네가 개념이 없다는 둥 욕을 하며 언니와 형부까지 싸잡아 욕을 했습니다.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아이를 안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언니와 형부에게 제 상황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잘 살겠다고 큰소리치고 했던 이 결혼, 지금 제 상황을 안다면 언니와 형부가 너무 슬플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메마른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 언니와 형부는 결혼했고 아픈 마음이지만 밝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불행한 일상이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고 심지어 술집 다니는 여자와 외도까지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믿어 결혼한 사람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쯤 이 사람과 어떻게든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혼하고 나가면 어떻게 살까? 이 조그만 아이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내가 돌아갈 곳이 있었을 텐데. 이런 푸념을 하며 언니 집에 아이를 데리고 저녁에 놀러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일 없다는 듯 언니와 식사를 했고 평소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니와 식사하고 있는 중 형부가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왔고 저를 보며 반갑게 맞아줍니다. 얌마, 올 거면 미리 얘기 좀 하고 와. 애기 선물도 좀 챙겨서 일찍 들어오게. 신랑도 좀 같이 오고. 이렇게 정감 있는 인사를 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네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에게 핸드폰 모서리로 맞아서 찢어졌던 부분을 형부가 건드렸고 저도 모르게 비명소리를 내어버렸어요. 형부가 놀라서 뭐냐고, 왜 그러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눈을 못 마주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내려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감지한 건지 형부는 제 몸을 계속 살폈고 표정이 급격히 변해갔습니다. 남편 놈이 이런 거야? 솔직히 말해봐. 맞지? 이렇게 저를 다그쳤고 아니라고 계속 부인했지만 하염없이 나오는 눈물이 제 말이 거짓이라고 저 대신 대답해 주었어요. 결국 그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솔직히 말했고 형부는 분노하여 그 늦은 시간 저를 이끌고 저희 집을 찾아갔습니다. 술을 좀 했는지 소파에 누워서 뒹굴고 있는 남편을 사정없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사람 시키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계속 때렸습니다. 남편은 정신없이 맞으면서 악을 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부는 한참을 때리다가 정신이 조금 들었는지 잠시 숨을 고르더라고요. 일단 이 상황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 형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무릎을 꿇으며 이야기합니다. 얘 어디서 이런 대접 받을 아이 아니라고. 제발 잘 좀 대해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때린 만큼 속 풀릴 때까지 때리라고. 제발 부탁을 한다고요. 남편은 그런 형부와 울고 있는 저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의 온갖 욕설을 뱉으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일단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남편 때문에 형부는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형부가 절대 말해주지 않아 그 후 결과나 처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는 확실히 남편과 정리할 수 있었고 이도 저도 갈 곳이 없던 저와 아이에게 언니와 형부는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언니와 형부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고 차근차근 그동안의 정리를 하며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이혼 과정이 참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저 때문에 속 많이 상했던 형부는 저에게 걱정 말라며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제게는 그때 형부와 언니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는 예전 처음 형부를 만났을 때처럼 저와 언니 그리고 형부 거기에 제 딸아이까지 나름 행복한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 그간의 일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마냥 이 상황이 당연한 일상인 듯 해맑게 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행이죠. 이때쯤 아이가 3살이 되어 가정 어린이집에 보냈고 저도 작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디자인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 회사가 프리랜서처럼 집에서도 일하다가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 딱 알맞은 직장이었거든요. 급여는 크지 않았지만 빨리 목돈 모아 이 집에서 독립하기 위해 이 악물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 몰래 관련 아르바이트도 짬짬이 하며 아이도 챙기고 일도 병행하는 그런 바쁜 날들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 어느 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저한테는 이런 시련들이 몇 번씩이나 이어졌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느 날 회사에서 디자인 회의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회사에 있어야 할 형부가 잔뜩 어지럽혀진 집안 식탁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마시던 소주 한 병이 있었고요. 너무 놀라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형부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식탁 위에 올려진 이혼 서류를 발견했고 그 서류에는 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한참 뒤에 형부가 하는 말이 언니와 이혼하게 되었답니다. 언니는 집을 나갔다고 하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계속 형부에게 물었지만 형부는 그냥 이혼할 거니 그렇게 알라고만 얘기하고 다른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이를 챙겨야 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렇게 끝났고 바로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무슨 일인지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언니를 채근했습니다. 언니와 만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가 미안한데 정말 미안한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냥 그런 줄 알아. 너에겐 할 말이 없어. 이게 뭔 말인가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똑순이 언니가 형부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뭐라고 욕하기 이전에 뺨부터 때렸습니다. 무슨 개짓거리냐고. 형부가 얼마나 우리한테 잘해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언니는 그저 미안하답니다. 절 끝까지 챙겨주지 못해서 무책임하게 떠나게 되어 미안하다고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잘해주었던 우리 형부가 너무 불쌍해 정신 차리고 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넌 내 언니도 아니고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내가 너 대신 형부를 끝까지 지켜줄 거고 꺼지라고요. 그리고 울면서 자리를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프게 이혼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언니가 제 전 남편처럼 말 같지도 않은 짓을 저지르다니요. 집으로 돌아왔고 말없이 형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었어요. 저도 딸아이와 함께 얹혀 살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저 위로해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형부는 며칠을 출근도 안 하고 술로 살았어요. 너무 안쓰러워 그때부터 언니 대신 집안일을 더욱더 살뜰히 챙겼고 가사, 육아, 일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것보다 형부의 충격이 더 걱정되어 힘들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1억 원이 수표로 들어있었어요. 그러며 하는 말이 같이 아파트 들어가려고 모아두었던 돈인데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이 돈 가지고 나가서 자기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합니다. 여기 계속 있기 불편하지 않겠냐고. 어차피 끝까지 저와 아이 같이 데리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 목 나누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눈물이 나서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형부를 꼭 안아주며 내가 같이 지켜줄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당분간 곁에 있게 해달라고 형부가 정신 차리면 내가 알아서 나갈 테니 이 돈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부도 엉엉 목 놓아 울었고 알겠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저와 저희 딸아이 형부까지 비록 임시지만 새로운 가족이 되었네요. 형부는 바랄 게 뭐 있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언니와 조용히 합의 이혼을 했어요.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을 상처받게 만드는지 제가 언니 대신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부모님의 사고, 그리고 혼전 임신과 이혼, 그리고 믿었던 언니의 충격적인 배신, 무려 3가지나 되는 큰일을 겪었네요. 형부는 그 후 정신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많이 의지하며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니가 떠난 충격을 온전히 떨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슬픔이 어느 정도 가셨을 무렵 작은 월세방을 얻어 나간다고 형부에게 말했어요. 어느 정도 일상의 제자리에 온 것 같아 제 살길 찾아가겠다고 말했더니 여기가 너희 집인데 어딜 가냐고 화를 내며 말하더라고요. 이젠 우리 가족인데 어딜 나가냐고요. 끝까지 서로 의지하자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완강히 거절했고 이런저런 실랑이가 있었지만 형부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만든 이상한 가족 구성원이 되었지만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요.
남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신경 쓰지 말라고 늘 본인보다 저를 신경 써줬어요. 아이 유치원 행사에도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아빠처럼 참여해주고요. 남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상한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저조차도 나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진 않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곳을 떠나야 할 테니까요. 그래도 지금의 현재에 충실해 보려 합니다. 길다면 긴 시간, 짧은 글 안에 모두 담아보려니 횡설수설 말이 많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